네, 자 이제 1일차 교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보통 PPT로 강의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늘은 칠판에 제가 적어가면서 판서로 여러분들한테 강의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쪽 라인에 앉아 계신 분들은 의자를 완전히 돌려주시는 게 허리가 좀 안 아프실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이 공간에 계신 분들은요, 경력자 분들도 계시고 또 무경력 신입분들도 계시고요. 네. 근데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궁극적으로 다 뭔가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뭐예요? 우리 미진님이라고 하셨나요? 진미님? 네. 진미님은 이 자리에 오늘 왜 오신 거예요? 그렇죠. 다들, 이 정답이 나왔어요. 다들 조금 더 나은 삶을 위해서예요. 돈을 더 벌고 싶어서고, 내가 이 일을 선택을 했는데, 혹은 선택을 할 건데, 좀 제대로 배워가지고, 잘 해보고 싶으니까. 그럼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 되겠죠. 자, 날씨는 좀 후끈후끈하고 너무 무덥지만, 뭐 역대급 폭염이지만, 한번 뜨겁게 좀 오늘 강의를 한번 불살라 보겠습니다. 자, 박수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참고로 저는 그냥 간단하게 뭐 강사 소개를 드리자면, 저는 영업으로 더 이상 이뤄낼 커리어가 없습니다. 보험 영업으로 이룰 수 있는 커리어는 전부 다 달성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리더로서 큰 대형 조직을 운영하면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오늘 강의를 좀 드리게 됐습니다. 자, 영업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요.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과학이에요, 과학. 그러니까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방법을 배우면 누구나 잘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 보험 세일즈가 무엇인지부터 좀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가 물론 자격증이 많으면 펀드도 다룰 수 있고 뭐 퇴직연금도 다룰 수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건 뭐예요? 우리가 같이 호흡을 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어떤 교육이든 틀려도 돼요. 그냥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있는 거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다루는 상품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뭐예요? 보험이잖아요. 보험. 그쵸?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보험이라는 걸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어요? 이게 우리가 가장 많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우리는 세일즈를 하는 직업이잖아요. 세일즈는 뭘 하는 게 세일즈예요? 판매를 하는 게 세일즈잖아요. 판매. 그렇죠? 근데 어떤 물건을 판매한다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뭐 정수기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학습지 판매하는 거 아니고요. 뭐 커피 판매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뭐 가구 판매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로 판매하는 상품은 이 보험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를 알아야 판매를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미니님, 이 보험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을까요? 이게 뭐예요, 이게? 뭐가 됐든 네. 확실한 미래를 조금 경제적인 리스크를 좀 미리 보완할 수 있는 수단? 그렇죠. 너무 훌륭한 대답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병원님은 뭐라고 생각해요? 네. 가이드, 안전 라인, 그런 인생이에요. 그 봐봐요, 여러분들. 이래서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미니님은 어쨌든 경력자로서 교육을 조금 들으신 분이니까 대답하는 게 좀 달라요. 우리 병현님은 이제 자격증 취득해서 일을 시작하실 분이에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게 당연히 맞지만 또 대답 잘하셨어요. 정답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일은. 어떻게 정의하라는 자기의 마음일 수 있는데 저는 보통 이렇게 정의를 해요. 보장할 바에 위험할 험이잖아요.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누구나 위험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렇죠. 이 중에 안 죽는 사람 있어요? 나는 안 죽는다. 나 영원히 살 수 있다. 없죠? 안 늙는 사람 있나요? 질병에서 나는 절대 질병 안 걸려. 나 자유로워. 없죠? 나는 절대로 살면서 사고 안 나.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 연금이 불필요한 사람, 내가 일을 하지 않을 때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딘가에서 꾸준하게 돈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중요하면 국가에서도 연금을 만듭니까? 개발도상국 이상의 모든 국가는 국가연금이 다 있어요. 이 중에 저축 필요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없죠? 자, 본질을 꿰뚫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이 세일즈를 잘하고 싶으시면요, 항상 뭐에 집중을 하셔야 되냐면 본질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사실은 가장 쉽고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왜? 본질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번 배우면 그냥 그걸 영원히 써먹을 수 있는 게 본질이에요. 그 본질이, 이 보험의 본질은 뭐냐 그러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죠. 사람은 누구나 죽어요, 안 죽어요? 죽죠. 누구나 늙어, 안 늙어? 늙죠. 누구나 질병에 걸릴 수 있죠. 누구나 사고가 날 수 있죠. 여러분들 최근에도 무슨
땡땡땡 기업에서 무슨 제빵 공장에서 사고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뭐 얼마 전에는 시청역에서 자동차에 치여가지고 사람이 죽고, 항공기 사고가 있었고요. 이태원 참사가 있었고요. 너무 마음 아픈 사고들이 오늘도 발생하고 있는데, 그 사고의 희생자분들이 과연 사고를 겪고 싶어서 겪은 건가요? 여러분들 중에 아파보신 분 있을 수 있겠죠? 아프고 싶어서 아팠습니까? 아니죠. 내가 겪고 싶지 않아도 살다 보면 겪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게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연금 필요하고 저축 필요하죠. 이 6가지의 본질만 다루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되게 쉬워요. 우리가 고객을 만났을 때 고객의 고민도 이거예요. 그래서 각 파트별로 다 풀어줄 수 있는 하나의 정확한 방법과 자료만 갖추면 그걸 여러분들이 그냥 꾸준하게 반복해서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게 우리 일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니야. 조금 경우만 다르고 상황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다 뭘 고민한다라는 거예요? 죽고 늙고 아프고 사고나고 연금 필요하고 저축해야 되는 거, 이 6가지밖에 고민을 안 해요. 우리는 이 6가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컨설팅을 해주는 게 우리 일의 전부예요. 이게 그냥 우리 일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생각해보세요. 이게 왜 위험일까요? 언제 겪을지 모르잖아요. 얼만큼 세게 겪을지 모르잖아요. 타임머신 없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한번 봐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혜영님이 타임머신을 타고 50년 뒤로 갔어요. 근데 정말 그러면 안 되겠지만 뇌혈관 질환에 걸렸어요. 그리고 다시 과거로 돌아왔어. 딴 건 다 멀쩡했는데 뇌혈관 질환만 걸린 거야. 그럼 지금 당장 무슨 보험 가입해요? 뇌혈관 질환 아주 그냥 풀담보로 몇 억 가입을 하겠죠. 근데 그게 가능하냐고. 타임머신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미래를 모르니까 불확실함의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불확실함은 그래서 인간이면 누구나 다 겪는 건데, 그 누구나 다 겪는 것을 유일하게 금융자산으로 해지해 줄 수 있는 게 우리가 판매하는 보장자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보험이라는 단어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냥 좋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보험? 조금은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나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우리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세일즈 단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개인적으로 보험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를 않아요. 고객을 만났을 때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보장자산 혹은 리스크 헤지, 너의 인생을 뒷받침해줄 인생의 기둥, 이런 더 좋은 표현들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영어 그냥 고만고만하게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진짜 잘하는 사람으로 성장하고 싶어요? 진짜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죠. 그러면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머릿속에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면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1년, 2년 지나잖아요? 누구나 다 일을 빨리 해요. 왜? 적응했으니까. 그쵸? 적응을 했으니까 내가. 누구나 다 일을 빨리 해요. 내가 이미 이 일이 좀 쉬워졌어. 그래서 적응이 됐어요. 그 상태에서는 디테일하게 파고들질 못해요. 내가 이걸 잘 모를 때 그때부터 디테일하게 파고들어야만 나중에 영업의 정점이 됐을 때도 다른 사람이랑 나랑 차이가 발생하고 그 약간의 차이가 진짜 프로와 아마추어를 결정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고객이 듣기에도 더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정말 별거 아니에요. 근데 1%라도 내가 날 만나는 사람한테 호감을 줄 수 있어. 그럼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는 명함을 줄 때 명함에다 향수를 무조건 뿌립니다. 아주 좋은 향수를 뿌려요. 100ml에 60만 원짜리 향수를 뿌려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겠죠. 근데 난 해요. 그러니까 고객은 나를 어떻게 기억을 해요?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으로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명함 줄 때 명함에다가 향수 뿌리고 준다고 계약 나와요? 안 나오는데 왜 해요? 그렇죠. 날 만난 사람이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가질 가능성이 1%라도 올라가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0.1%, 1%, 0.5% 이런 식으로 나에 대한 호감 수치를 계속 다양한 방법으로 올려서 이거를 10%, 20%까지 올리면 이걸 안 한 사람과 한 사람은 결과값에 차이가 발생하겠죠. 예를 들어서 100명을 만났을 때 누구는 30명 계약을 하고 누구는 20명 계약을 하고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10%지만 그 10명의 차이는 급여로 따지면은 거의 1억 가까이 차이가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세일즈라는 거는 인간이면 겪을 수 있는 불확실한 5, 6가지에 대해서 그 본질을 뚫고 들어가서 그 본질을 해결해주는 유일한 금융자산을 우리가 판매하는 건데, 사람에게는 누구나 필요한 그걸 판매하기 위해서 우리는 1%씩 계속 디테일한 호감을 올려나가야 된다. 이게 우리 일을 잘하는 가장 본질적인 방법이에요.
여러분들.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들 혹시 더우시면은 저기 에어컨 이렇게 바람 쫙 나오는 저 뒤쪽에 계시면은 조금 더 시원해요. 뭐 자리 이렇게 옮기셔도 됩니다. 날씨가 너무 더우니까. 자, 그래서 보험이라는 거는 보장할 보의 위험한 험이고 우리는 이런 6가지 위험을 보장해주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특징은 뭐예요? 한 가지 회사만 다룹니까? 아니면은 대한민국에 있는 34개 회사의 1600가지 상품을 다 다룹니까? 한 가지 회사만 다루는 사람들도 있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34가지 회사에 1600가지가 넘는 상품을 전부 다 취급할 수 있다. 그러니까 최적의 컨설팅을 해줄 수 있다. 근데 이것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는 게 각 회사별로 뭐가 좋은지 본인의 특장점들이 다 사실 있어요. 혜영님은 보험업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치아보험 하면 혹시 떠오르는 회사 있어요? 치아보험? 모르겠어요? 종윤님은? 치아보험 하면 떠오르는 회사 있어요? 모르겠어요? 라이나? 보험업 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그냥 어디선가 들어봤잖아요. 근데 맞아요. 되게 좋은 회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각 회사별로 뭐가 있어요? 특장점들이 있어서 그 정도만 기억하면 여러분들이 회사를 추천한다거나 컨설팅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회사가 많고 상품이 많을지언정. 그래서 그거 너무 어려운 거 아니다 라는 거 한 번 더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험의 본질을 한번 정의를 해봤고요. 이 보험업을 잘하려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을 갖추면서 단어 하나, 멘트 하나, 그리고 내가 내 사업하는 거잖아요. 이 사업을 내가 잘해나가기 위해서 지금 뭘 갖춰나가야 되는지 끊임없이 고민하는 그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 여러분들이 그 고민해가지고 똑같이 300, 그 고민 안 하는 사람도 300, 그 고민하는 사람도 300이면은 그 고민할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어떻게 해야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사람은 300이 아니라 3000을 벌고 그 고민을 안 하는 사람은 300을 못 벌 수도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끊임없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 그래서 이런 단어 하나의 디테일 그리고 명함에 향수를 뿌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고객과 어떤 세일즈 단어를 사용할지에 대한 고민들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여러분들 스스로도 하셔야 되고 저도 알려드릴 거예요, 이제부터. 자, 그리고 우리가 판매하는 그러면 이 보장자산이라는 이 상품이요. 유형의 상품일까요? 아니면 무형의 상품일까요? 유형의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유형이라는 건 뭐예요? 어떤 형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돈. 이거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자동차, 부동산.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형태가 있잖아요. 그쵸? 자, 그런 게 유형이에요. 무형은 말 그대로 형태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이 보장자산, 사람이면 누구에게나 필요한 이 사람의 많은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 리스크 해지를 해줄 수 있는 인생의 기둥은 유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무형의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무? 유형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무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손 안 드는 사람들은 뭐예요? 둘 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느낌으로 딱. 유형? 왜 그렇게 생각해요? 형태가 있는 것들에 대해서 보장을 주는 이것도 맞죠. 근데 제가 이제 딱 정답을 알려드리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왜 이 강의 초반부에 꺼내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일을 잘하고 싶으면요 이것만 이해하면 게임 끝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해를 못 해가지고 이 일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설명드려 볼게요. 결론부터 딱 말씀을 드리면 무형으로 시작을 해서 유형으로 끝나는 상품이에요. 무형으로 시작을 해서 유형으로 끝나. 즉 내가 처음에 고객을 만나가지고 설명할 때는 형태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고객이 가입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어. 뭐 예를 들어서 암보험금을 가입을 했는데 암에 걸렸어. 그래서 진단금이 3천만 원이 내 통장에 들어왔어. 그거는 형태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무형에서 시작을 해서 유형으로 관리가 되는 상품이 보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접근을 할 때 무형의 상품을 판매한다라는 컨셉으로 접근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리고 고객이 가입을 실제로 하잖아요. 그때부터는 유형의 상품을 가입한 고객이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AS와 끊임없이 CS와 고객관리 커스텀 서비스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유형의 상품으로 시작하는 세일즈는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어요. 자동차나 부동산 같은 게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물건 자체가 있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유형의 상품의 세일즈의 이 특징은 뭐냐면 여러분들 그 물건을 파는 사람이 중요해요? 아니면은 물건 자체가 중요해요? 물건 자체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야. 내가 엄청나게 뛰어난 공인중개사예요.
하버드 대학 나왔어. 대한민국 최고의 공인중개사예요. 근데 아파트 사러 온 사람한테 나는 아파트 물건이 없어. 빌라밖에 없어. 그 팔 수 있나요? 그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유형의 세일즈는 물건이 좋지 못하면 판매가 안 돼요. 그러면은 유형의 세일즈는 사람이 중요한 세일즈예요? 아니면 물건이 제일 중요한 세일즈예요? 물건이 훨씬 더 중요한 세일즈예요.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이 보장 자산은 어때요? 사람과 물건이 있습니다. 물론 두 개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 더 뭐가 더 중요할까? 유형이랑은 반대로 이 물건을 판매하는 사람이 그냥 100배 더 중요한 세일즈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쉽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다. 네.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근데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별로야. 그럼 내 노력에 의미가 있습니까?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판매하는 물건 자체가 별로야. 예를 들어서 현대차가 무슨 엔진 문제가 발견돼가지고 현대차 위험하대. 근데 내가 현대차 딜러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막 아무리 노력을 했어. 막 고객들 방문하고 설명하고 사람들이 현대차 삽니까? 왜 안 사는 거예요? 물건이 별로니까 안 사게 되는 거예요. 유형의 세일즈의 대표적인 특징은 뭐냐면 판매하는 사람보다 판매하는 물건이 훨씬 중요한 세일즈예요. 그래서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들이 좋은 물건을 갖고 있지 못하면 판매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유형의 세일즈의 특징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지역 기반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서울에서 부동산을 하는데 부산에 있는 사람이 나랑 거래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지역의 한정이 좀 있어요. 자, 반면에 우리가 판매하는 무형의 세일즈는 물건보다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한 세일즈입니다. 물건보다 사람이. 그러니까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왜? 나만 멋지게 설명을 해주면, 나만 매력적으로 고객한테 접근할 수 있으면 내가 판매하는 물건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그 물건이 조금 별로여도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보통 그 사람한테 컨설팅을 맡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랑 똑같아요.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회사만 다루는 원수사로 가요. 제가 영업을 못할까요? 잘하겠죠, 거기서도. 왜? 근본적으로 물건보다 판매하는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할 세일즈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일은요 되게 특이한 게 그 사람의 이미지가 되게 호감이잖아요. 그러면은 일단 한 10배 유리해요. 그냥 딱 봤을 때 그 사람이 되게 호감이야. 인상이 되게 좋아. 깔끔하게 자기 관리가 된 것 같아. 그러면 10배가 더 유리해집니다, 여러분들. 왜? 사람이 중요한 세일즈니까.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에 대한 설명이나 이런 것들도 물론 기본 이상은 잘해야 되겠지만 고객을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클라이언트한테 내가 매력적인 사람으로 보이게끔 설명할 수 있고 나의 진심을 전할 수 있으면 일단 내 얘기를 듣고 싶은 호감이라는 게 생기죠. 그 호감을 바탕으로 내가 파는 물건까지도 좋아 보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게 또 왜 쉽냐면 봐봐요. 나에 대해서 호감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내가 뭘 배워야 내 매력 어필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나는 이런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고 나는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 그거는 누군가에게 배우지 않아도 여러분들 스스로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여러분들의 진심을 표현하는 거. 우리 서현님이 예를 들어서 나 되게 양심 있고 멋지고 책임감 있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그거 배워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게 서현님의 진심 아닌가요? 그 진심을 표현하는 거, 그걸 어떻게 잘 표현하는가에 따라서 내가 판매하는 물건도 같이 매력 있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유형과 무형 세일즈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유형은 내가 아무리 매력적이어도 내가 판매하는 물건이 별로면은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오래 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물건도 바뀌고 경제 금융 환경도 바뀌니까. 근데 우리가 판매하는 이 무형 세일즈의 포텐셜이 너무나도 대단한 건 우리는 물건도 물론 양심 있게 잘하지만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이 물건을 설명하고 판매하는 그 사람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잘할 수 있고 우리 일을 잘하기 위한 가장 첫 번째 조건은 그래서 뭐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막 마스터하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판매하고 고객 앞에 쓴 내 모습 자체를 더 어떤 사람으로? 매력적인 사람으로, 믿고 맡기고 싶은 사람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럼 이런 것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이미지가 있겠죠? 이미지. 그냥 외형적인 모습이요. 아니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산을 컨설팅 해준다고 찾아온 사람이
자기 관리가 하나도 안 돼 있으면 믿고 맡길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막 엄청 아름다운 외모? 되게 멋있는 외모? 이런 게 아니에요. 전문가로서 말할 수 있을 만큼 깔끔하게 단정된 무언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딱 여러분들의 어떻게 보면 그래서 뭐가 중요해요? 옷차림이 중요하겠죠? 여러분들이 클라이언트를 만나러 갔을 때 반바지에 슬리퍼 신고 가는 거 말이 돼요? 그냥 입장 바꿔보세요.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상담을 받으러 갔어요. 전문 분야에 대해서. 근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무좀 양말 신고 슬리퍼 신고 머리 떡져 있고 화장품도 안 바르고 막 옷에서 냄새 나고 그러면 대화를 하기도 전부터 그 사람 얘기 듣고 싶어요? 꼴도 보기 싫어요, 진짜. 나한테 뭘 설명해 준 사람이 솔직히 그따위면 얘기를 듣고 싶겠냐고요. 근데 한번 반대로 생각해봐요. 여러분들이 고객이야. 내가 전문가를 만났는데 어떤 뭐 예쁘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멋있고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최대한으로 잘 본인을 브랜드를 시킨 거예요. 깔끔한 옷을 입었고요. 좋은 냄새가 나게끔 향수도 뿌렸고 구두도 닦았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했고 그러면은 일단은 이 사람 이야기를 그래도 한번 들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전자 후자 어떤 분들한테 상담받고 싶어요? 그쵸? 무조건이죠. 근데 이게 진짜 얼만큼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보험 지식을 100년 공부하는 것보다 좋은 이미지를 만드는 게 1억 배가 더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우리는 지식을 뽐내는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람을 설득하고 사람한테 호감을 얻는 일이에요. 근데 많은 영업인들이요, 왜 이거를 잘 모르냐? 뭐 알려주는 사람이 없어서 모르는 것도 있지만 약관 공부 많이 하면 영업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상품 공부 많이 하면 영업 잘할 거라고 착각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기도 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알고 있는 거를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내 얘기를 기분 좋게 들어줄 수 있는 나의 이미지를 만드는 게 우리 일은 그냥 무조건 1억 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린치핀이 아무리 교육이 좋고 문화가 좋고 시스템이 좋고 복지 좋고 뭐 수수료 시상 시책 대한민국 최고로 많이 주고 그래도 그걸 설명하고 있는 잡세미나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막 이빨에 고춧가루 껴있고 눈곱에 막 눈에 눈곱 껴있고 콧물 흐르고 있고 막 극단적으로 무슨 말도 안 되는 옷을 입고 와가지고 그걸 설명하고 있으면 객관적인 사실이 정말 좋아도 여러분들은 린치핀을 선택하지 않을 거예요. 특히 우리 세일즈 하는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직업이다 보니까 나라는 사람 자체가 되게 매력적이면 정말 쉽게 갈 수 있다. 어렵게 갈 길도 쉽게 갈 수 있다. 그래서 사람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을 호감 있게 만들어주는 그 이미지 메이킹에 여러분들은 일단 첫 번째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깔끔한 옷, 좋은 냄새, 향기, 복장, 그리고 미소 이런 것들. 이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고객 만났을 때 무표정이나 혹은 뭐 날씨가 덥다고 좀 짜증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으면 고객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기분이 안 좋겠죠. 이런 것도 여러분들 마인드예요. 이게 전 진짜 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내가 기분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일하러 왔으면 웃어야죠. 기분 좋게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정말 기본적인 것들. 근데 그게 결국엔 일단 첫 번째로 영업력을 좌우합니다. 그리고 왜 무형의 세일즈가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냐면 첫 번째가 그래서 좋은 이미지 갖추면 훨씬 쉽게 가는 거고요. 두 번째가 좋은 말투예요. 저는 욕설과 비속어를 절대로 쓰지 않거든요. 전 너무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보험업 하시는 분들, 세일즈 하는 사람들 중에서 말 거친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런 것들이 고객 만났을 때 습관처럼 그대로 나온다는 거예요. 표정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이왕이면 기분 좋게 좋은 표현 쓰는 게 훨씬 더 듣기 좋겠죠. 그쵸? 그래서 좋은 마인드에서 좋은 말투가 나온다라는 거.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여러분들이 사람을 만났을 때 나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세요. 각자의 특징으로. 예를 들어서 오늘 미니님 되게 오랜만에 뵙잖아요. 근데 또 지환지점장이랑 제 또 선물을 사오셨어요. 아니 굳이 안 그러셔도 되는데 오늘 아침에 또 식빵을 하나 맛있는 식빵을 하나 또 저한테 주시더라고요. 감사하잖아요, 이런 것들이. 정말 작은 거일 수 있는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나에 대한 호감이 생기고 나에 대한 좋은 이미지가 형성이 되고 그 사람 이야기가 한번 듣고 싶고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세일즈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탁상 공론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 가장 기본이 되는 거고 사람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나에 대한 호감을 주는 것들을 먼저 어떻게 한번 포텐셜을 터뜨려 볼까? 어떻게 한번 내가 실력 발휘를 해볼까? 고민하는 게 우리 일을 잘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이다. 근본적으로
물건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훨씬 중요한 일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보장 자산에 대해서 내가 엄청나게 자세하게 알아야지만 막 여기 계신 리더나 선배들처럼 일을 잘할 수 있는 거지라고 착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한 이미지만 잘 갖추면 일단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은 나한테 호감을 가질 거고 내가 조금 잘못된 얘기나 조금 부족한 설명을 해도 나를 믿고 그대로 따라올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경험을 쌓으면서 전문 지식까지 쌓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정말 매력적인 전문가가 되는 거죠. 그냥 전문가가 아니라 앞에 매력적인이라는 말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서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만 잘 표현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 지식을 표현하는 게 더 쉽나요? 아니면은 나라는 사람의 마인드나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 더 쉽나요? 나의 생각이나 나의 가치관을 표현하는 게 더 쉽죠. 그쵸? 그것만 올바른 길로 형성이 돼 있으면 그것만 잘해도 우리 일은 잘할 수 있다예요, 여러분들.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유형의 세일즈를 하는 게 아니라 무형의 세일즈를 시작을 하는 것이고, 무형의 세일즈로 만난 고객분들이 나한테 컨설팅을 제안받아서 준비를 하시면 그때부터는 유형의 상품을 갖게 되는 거니까 그때는 정말 이 사람이 나한테 물건을 산 사람이다 라는 생각, 고객 서비스 마인드로 또 기고객 리뷰 하셔야 되는 거고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요건 뒤에서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근데 요 본질을 이해 못하면 이런 기회는 주어지지도 않을 테니까 우리 일의 본질, 물건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거 영원히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진짜 내가 나를 만난 사람한테 어떤 이미지로 보이고 싶은지 꼭 기억하시고 그대로 실전에 적용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합니까? 사람 이미지는 한번 딱 봤을 때 만들어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근데 우리 일은 아예 안 바뀌어요. 왜 그럴까? 뒤에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 사람이 내 고객이에요. 가망 고객이야. 처음 만났는데 내가 별로야. 날 2번 만나줘요? 안 만나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미지와 나라는 사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예요, 일생에서. 근데 이게 바뀌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에 바뀌냐면 이렇게 조직 생활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이분이랑 맨 처음에 딱 보니까 되게 뭐 사람도 약간 무뚝뚝해 보이고 뭐 표정도 없고 왜 저러지? 뭐 기분 나쁜 일 있나? 그랬는데 한 달, 2달 지내보니까 되게 진국이었어. 이거는 여러 번 봐야 바뀌는 건데 고객은 한 번의 기회밖에 우리한테 안 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육 잘 들으셔야 되는 거고, 그 한 번의 라이브, 완전 생방송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리허설에서 많은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일의 기본적인 본질이다, 여러분들. 그래서 요 정도는 여러분들이 우리 일이 어떤 일인지, 어떤 사람의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일인지, 다시 한번 죽음, 늙음, 질병, 사고, 연금, 저축, 이렇게 6가지 리스크를 해지해 줄 수 있는 유일한 금융자산이 보장자산이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하고, 우리가 주력으로 판매하는 이 보장자산은 무형에서 시작해서 유형으로 끝나는 세일즈이기 때문에 안녕하세요. 처음에 스타트할 때는 물건도 중요하지만 그 물건을 설명해주는 뭐가 더 중요하다? 뭐가 더 중요하다? 몇 배 더 중요하다? 아니, 1억 배라고 했잖아요. 1억 배. 네, 1억 배 더 중요하다. 그래서 누구나 다 잘할 수 있고 쉽게 할 수 있다. 왜? 나의 정말 진실된 마음만 보여주면 그 사람은 귀를 열어요, 여러분들. 그게 되게 중요합니다. 네. 그냥 제가 지금 여기서 대표적으로 하나 보여드릴까요? 이게 진짜 맞는 말인지 틀린 말인지. 자, 봐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현서님이 딱 지금 오셨으니까 우리 현서님을 처음 고객으로 만났어요. 영업을 못 하시는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내 지식 자랑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고객을 낮춥니다. 물론 그것도 스킬상 필요해요. 근데 그것밖에 못해요. 그러면은 이 고객은 이 사람의 말에 맞아도 안 끌려요. 왜? 모든 사람들의 심리는요, 자기를 지나치게 비판하거나 비난하는 사람한테 확 이끌리지 않거든요. 그 사람을 완전히 내가 믿고 있으면은 괜찮을 수 있겠지만, 근데 처음 만나는데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봐봐요. 저는 이만큼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인드에 대해서, 내 마음에 대해서 먼저 전달을 해보는 거예요. 현서님 반갑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으로 일하고 있냐면요, 저도 이렇게 전문가로 일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고객이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 가족도요, 그리고 저도요. 네. 저희 뭐 어머니의 뭐 이렇게 친구분이셨는데 20년 정도 일을 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믿고 20만원, 30만원 준비를 했었습니다. 20만원씩 20년 내면은 뭐 4,800만원, 5천만원 큰 돈 내시는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믿고 준비를 했었는데, 그래서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사랑하는 가족들도 저도
몸이 아프게 돼서 청구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처음에 저한테 설명해줬던 그런 친절함은 많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전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 또 전문적이지도 않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 알게 됐습니다. 한 가지 회사만 다뤘을 때 내가 정말 완벽한 보장을 가질 수가 없다라는 걸 이미 난 돈을 8년, 10년 냈는데 그제서야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닐 때 그렇게 아픔이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일을 딱 시작을 했을 때 정말 공부도 많이 했고 나를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겪었던 그런 아픔을 나는 주지 말아야겠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오늘도 그 마음으로 제가 상담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훨씬 더 와닿잖아요. 그냥 만나가지고 저 이렇게 자격증이 있고요. 저 이렇게 경험이 있고요. 이거보다는 내 마음을 이렇게 진솔하게 나 너한테 정말 도움 주고 싶고 나 정말 진실되게 일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거. 많은 어떤 말 화법 중에 하나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고객 앞에서 할 수 있으면 이게 얼마나 기분 좋게 상담을 시작할 수 있겠어요. 제가 하니까 쉬워 보이죠? 지금 여러분들 시키면 이제 이게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뭘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육을 듣고 연습을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고객을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스토리로 하셔야 되니까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명함 한 장 띡 주고 상담하는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충분히 매력을 느끼게 해준 다음에 얘기를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게 훨씬 더 대화의 농도나 대화의 퀄리티나 이 사람이 나에 대한 신뢰나 이런 것들이 압도적으로 높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되게 쉬운 일이에요. 뭔가를 내가 전문적으로 배우지 않아도 내 마음 전달하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 그러니까 누구나 다 잘할 수 있다.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은 그래서 못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중요합니다. 정말. 이게 우리 일의 본질이다. 여러분들. 요렇게 우리 일이 어떤 걸 세일즈하는 건지 그리고 어떠한 특징이 있는 세일즈인지 그리고 뭐가 제일 중요한지 이거 여러분들 평생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여러분들 모르시는 분들은요 특징이 뭐냐면 평생 상품 공부에 매달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항상 와가지고 대표님 고객이 상담은 끝까지 듣는데 클로징이 안 됩니다. 이걸 항상 고민을 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상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보잖아요. 상품 설명은 잘하는데 본인에 대한 매력 어필이 없어요. 그래서 너 이 상품 뭐 괜찮고 너 잘난 건 알겠는데 마음이 안 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객을 처음 만났을 때 아이스 브레이킹하고 AP하고 충분히 깊은 대화를 나누고 내 마음을 전달해주고 이런 것들만 잘해도 여러분들은 평생 상품 공부 10년, 20년 하신 분들보다 훨씬 더 우리 일을 잘한다. 궁극적으로.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거 모르시면 사무실에서 평생 하루 종일 공부만 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계약이 안 나왔을 때 나는 이만큼 잘 설명을 했는데 난 이렇게 상품 비교를 해줬는데 왜 클로징이 안 되지? 풀리지 않는 고민을 수년 동안 반복하게 됩니다. 그건 왜 그러냐? 그 설명을 하는 사람이 매력적이지 않아서. 네. 딱 그렇게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좋습니다. 지금 교육 설명부터 여기까지 한 1시간 반 정도 교육을 했기 때문에 한 10분 쉬었다가 이제 세일즈 프로세스의 6단계 또는 7단계를 설명을 드릴 거고 세일즈 프로세스는 여러분들이 일을 해나가는 순서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순서에서 뭐 다른 교육의 이 모든 내용들이 다 있는데 저는 특히나 오늘 딱 두 가지만 더 집중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 TA 파트 그리고 AP 파트 이 두 개를 제가 2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릴게요. 왜 이 두 개를 제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거냐면 여러분들 세일즈 프로세스가 TA, AP, P, C 그러니까 클로징 CS, 소개 요청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여기다가 중간에 아이스 브레이킹 넣을 수도 있고 뭐 더 세분화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까지 필요 없어요. 그냥 정말 심플하게 6단계로 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 6가지 중에 고객의 얼굴을 안 보고 진행하는 거는 뭐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이걸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머지가 의미가 없어요. 왜? 기회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TA가 뭐고 왜 중요한지 TA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만 따다다닥 잡아드릴 거고 그 다음에 TA를 했어요. 그러면은 초회 상담을 하겠죠. 이때가 또 왜 중요해요? 첫인상은 딱 한 번밖에 못 주니까. 그게 AP예요. 어프로치, 접근. 처음 접근할 때 내가 고객한테 어떻게 내 매력 어필하는지 딱 그거 2부에서 설명드리고 3부는 린치핀의 7대 과제. 요렇게 오늘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 박수로 마치겠습니다.